광복 60주년을 맞아 이순신 열풍이 뜨겁습니다. 소설과 영화에 이어 최근 TV 드라마까지 온통 이순신 얘기로 가득합니다. 성웅 이순신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라도 땅으로 왔으며 그의 엄격한 군율과 뛰어난 지략으로 전승을 이뤘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순신과 함께했던 숱한 호남 민중의 얘기들이 빠져 있습니다. 과연 구국의 일념으로 불탄 호남의 민중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성웅이 될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 스스로도 이 같은 방향의 신격화와 성웅화의 노여움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 곳곳에 숨쉬고 있는 호남 민족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울돌목, 유명한 명량 대첩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진도대교가 세워지는 등 주변 지형의 변화로 물살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4번씩 조류가 바뀌며 용소름 치는 모습은 여전해 400여 년 전에 명량 대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이순신이 12척의 함대로 외선 133척을 부수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 과연 이순신만의 공이었을까? 1597년 정유년 음력 9월 16일 해남과 진도 사이의 명랑 수로를 향해 외선들은 물대를 따라 빠르게 진격합니다. 외선수만 133척, 맞서는 이순신 함대는 12척으로 10대 1의 승부에다 상대는 순풍을 타고 거침없이 진격해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호남 민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순신 함대 외에 울돌목 현장에는 100에서 200여 척의 피난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6시경에 서로 이제 가시거리에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때 외병들이 볼 때는 12척뿐이 없다는 배가 왜 갑자기 200척이냐. 이런 상황을 연출해 놓은 거예요. 전투선으로 위장한 피난선에 힘입어 적의 진격을 저지하며 시간을 번 이순신 함대는 물대가 우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바뀌자 일제히 공격에 나섭니다. 천행이 아니면 안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물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육제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뒷자포, 황자포 있는 대로 포를 모두 쏘아 죽이면서 바로 달려들어서 이제 부딪혀서. 학계에서는 전남 서남해안 연해민들과 승병, 유생 등이 명량 전투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른바 해상의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암, 해남, 진도 이쪽에서 또 모여든 지도층도 있을 것이고 어떻든 분명한 것은 이들은 바다를 알고 물대를 알고 적을 알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수를 이용한 거예요. 해상의병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량해전 직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97년 풍신수길이 정유재란을 일으킵니다. 지난 임진년 전투에서 전라도를 공략하지 못해 힘들었다는 분석에 따라 전라도 땅을 수륙협공으로 조여옵니다. 이때 이순신은 권율수하에서 백의종군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원균의 대패로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된 이순신이 순천에서 고성, 장흥, 회령포에 이르는 전라도 대장정에 나서자 옛 장수들과 호남 의병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수사 영감이 다시 돌아왔다. 통제사가 다시 되었다고 한다. 이제 이런 소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12척의 함대 외에 옛 전라 자수형 장졸들과 수많은 해상의병 등 민군이 결집한 막강 부대로 재편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요. 고등을 뭐 가람직으로 말이야. 시달림만 당했지 어떻게 뭐 국가에서 별로 혜택도 못 본 사람들 아니. 피난한 사람들 말이야. 일반 백성들 무지랭이들이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만약 나라나 결의를 생각한 마음이 없었단다면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기어이 응징했다는 생각이 없었단다면은 이순신 같이 손을 못 잡는 거죠. 이렇듯 이순신을 도와 나라를 구한 호남 민중들의 얘기는 비단 명량해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로 부임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591년. 이듬해 5월 4일 좌수영인 여수를 출항한 이순신 함대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당황포와 안골포, 한산도 등지에서 연전 연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주역은 바로 다름 아닌 전남 연해민들이었습니다.
세습수군제이기 때문에 편제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대대로 이 한 지역에서 수군을 근무하기 때문에 물길에 밝아요. 크고 작은 전투에 나설 때마다 전선이 출항하는 자수형 앞바다에는 생환을 바라는 가족들의 염원이 서렸습니다. 이 양복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한산도에 가서 전부 수장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면은 좌수형 사람들은 아 이제는 못 보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순신 얘기 속에 호남 민중이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나친 영웅 사관이 문제입니다. 특히 박정희 같은 인물들이 성웅 이순신 사업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활용하면서 호남 민중의 얘기는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경제 발전이 박정희의 의해서 전적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임진왜란의 극복이 이순신에 의해서만 이제 전적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 같은 사과는 결국 이순신 동상 세우기는 성역화로만 이어졌고 이순신과 호남 민중들이 함께 일군 역사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명량해전의 또 하나 주역인 연해민들이 숱한 왜군들을 죽여 섬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는 피섬. 그런데 지금은 마구잡이식 간척이 이루어져 형태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주민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싸웠다는 그런 표시판도 없고 얼마서 여기 입구에다가도 여가 피선 바다다 어떤 내용을 적어서 가사. 전라 자수형의 최전선 기지인 방답진. 이른바 이순신과 동명이인인 방답첨사 이순신과 그 수병들의 기지이지만 허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몰라. 왜요? 뭐냐 알았는데 몰라. 나 뭐 어른들한테 저기 모였다는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거기서 우리 저 진찰하고 그랬는데. 한산도 대첩에 투입돼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는 그 유명한 방답진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선소는 편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진란 때 여기다가 배를 맸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방답천사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 전부 힘으로 만든 거니까 역사는 항상 주역과 배역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주민들이 이 힘을 합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인 순천 외교성, 조선의 이순신과 권율, 명나라의 유전과 진린, 일본의 소서행장, 한중일 삼국의 명장 외에도 숱한 민초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있던 곳이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자취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 드러내지 말고 이순신 장군 밑에서 1등 공신, 2등 공신 이런 다음에 세 번만 해도 순천에 터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한 20, 30명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기념탑을 하나 세워주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구나. 죽은 사람이 이 지역 사람이죠.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은 지휘를 잘했을 뿐이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또 이 지역 사람이고. 더군다나 소서행장의 도주를 막기 위해 이순신 함대 등 조명연합군이 주둔했다는 노루섬은 율촌 산단 개발 논리에 밀려 허리가 반쯤 잘려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전력을 제대로 갖춘 명량해역에서의 이른바 피난민들, 양반이 됐든 전민이 됐든 사민들, 피난선에 타고 있으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는, 그것은 상하가 한 덩어리 된 이순신과 전라도 좌우수영 관내 연해민들의 한 덩어리. 지방사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호남 민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기여한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후세 사람들은 이순신과 호남의 관계를 양무호남이면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외란을 승리로 이끈 바로 그 원인이 전남 연해민들, 호남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희생 때문이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순신과 함께했던 그 이름 없는 호남 민중들, 해상 의병들의 얘기를 찾고 유적을 발굴해 시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